네, 피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전자장치까지 풀고 달아났는데 잡을 수는 있는 건지,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00억 원대 횡령 혐의의 재판을 앞두고 결심 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시점에 도주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수배가 돼 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일단 그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네.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친척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친척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친척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친척 차의 블랙박스는 다 지워져 있고 네. 친척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바꾸어 끼웠다. 이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김봉현 씨는 옛날에 이종필 지금 20년 받은 그 라임 부회장과 도피를 할 때 먼저 이종필 씨를 먼저 도피하게끔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종필 그 회장이 부회장이 20년형을 받는 바로 다음 날 도피를 했고 예. 검찰은 이러한 밀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받아서 분명히 법원에게 보석을 취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통신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분명히 국내에 있을 확률보다는 국외에 있을 확률은 높다. 국외로 나갈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의의 공백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씀 주셨다시피 예. 1조 6천억에 대한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몸통일 수도 있는 김봉현 지금 해외에 나가서 더 이상 형사사법의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정의의 공백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은 목숨 걸고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중국에 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물론 검찰은 그렇게 가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이 이쪽에 갔을 거예요. 저쪽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는 게 이 김봉현 회장이 가장 쉽게 그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가장 쉽게 그 지역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은 지금 국경선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동남아 지역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법 공조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해 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밀항 가능성 있다라고 네. 보셨고 코로나19가 방역 때문에 봉쇄 조치가 강하죠. 그래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동남아 쪽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친척이라고 하면 조카. 네네. 예, 그런 근데 사실 포렌식도. 친척 조카가 이것도 예.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제 이용했는 건데 범인 도피를 할 때 친척은 잡히지는 않아요. 네. 그게 처벌을 안 되는데 그렇군요. 처벌 안 되는 이유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척을 도왔다고 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도왔다고 어머니를 도왔다고 해서 비난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라서 이러한 어떤 피의자 혹은 처벌받지 않는 사람도 압수수색은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있는 증거가 아니라 과거에 어떠한 증거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의 파편들을 모아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 전에 사실상 5개월 동안 잠적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반추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이 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누나도 있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이번엔 법원은 압수수색 발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압수수색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발부해서 어디로 이제 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찾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잡힐 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잡아야죠. 이거는 예. 잡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죠. 사실 1조 6천억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지금 김봉현 회장 지금 사건도 1,000억에 관련된 그럼요. 횡령 사건이라고요. 예. 1,000억을 횡령하면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억 이상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가 가능한 어떤 형벌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 단위의 피해도 문제지만 또 횡령한 금액만, 김 전 회장의 금액만 해도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상당한데 구속되지 않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뭡니까? 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필요적 보석이라 그래서 보석을 청구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보석을 해주는 것. 그게 필요적 보석 사유고. 필요적 보석 사유. 예, 그 필요적 보석 사유는 6가지 조항이 있는데 지금 김봉년 회장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무기가 들어가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은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에서는 아예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 96조에 보면 임의적 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임의적 보석은 이러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보석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사실 그 상당한 이유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법원의 재량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에 김봉년 씨에게 지금은 뭐 재량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받는 거니까 그 상당한 이유에 따라서 보석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임의적인 보석에 상당한 이유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법원이 결정을 하는 네, 건가요? 법원이 전적으로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보석을 결정할 때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죄상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저 환경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를 살피는데 지금 죄상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000억의 횡령 사건이 있고 이 뒤에 검사가 다시 한번 사기 사건, 그러니까 다시 91억이라는 어떤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랬죠. 그 전에 이미 실질영장 심사를 받을 때 5개월 동안 잠적했다라고 본다면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 현재의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범죄 이외의 또 다른 범죄 사실 그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범죄 사실은 소명되었다. 91억에 대한 별건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냥 91억을 횡령하고 350명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 자체로도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런 어떤 죄상의 경우를 조금 고려한다면 예. 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보석의 요건에 좀 맞지 않고 보석을 했다 할지라도 보석 취소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1,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범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풀려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답답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분노가 많이 치미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원래 보석을 청구를 하면 보석 청구 이후에 검사가 그 보석 청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을 밝히는 게 형사소송법에 또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좀 이거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 절대로 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법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판사의 그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종필 씨와 거의 막상막하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자금도 사실상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비자금 1,000억 중에 스타 모빌리티 400억 원 그런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정황도 보이는 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굳이 보석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속영장 발부되면 20일이거든요. 지금 20일. 검찰이 왜냐하면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 최장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 20일 동안 구속받잖아요. 네. 구속받는 거 이거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년 회장이 진역을 만약에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진역형이 나오면 그 20일은 당연히 지금은 보석이니까 불구속이니까 미결구금 일수가 들어가지 않지만 20일은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김봉년 회장에게, 김봉년 씨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영장을 이렇게까지 주저했느냐? 분명히 제가 A라는 판사와 B라는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범죄 소명은 있는데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 그리고 1년 동안 보석 조건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영장 기각 사유도 똑같이 나와요. 범죄 소명은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보석을 취소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1억이고 피해자가 350명이에요. 그러면 네. 서민 다중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만 별건으로 딱 놓고 보더라도 구속영장 나올 수 있는 사건인 거거든요.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봉년 씨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결구금 일수에 산입하면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물론 판사의 판단은 지금도 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쉬움은 있다. 판결에 네. 대해 이런 입장이신데 다시 그 현장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보석 중에도 전자장치를 차나요? 이게 2020년 8월에 사실 최근이네요. 네, 최근 예. 보석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필요적 보석은 예외 사유가 너무 많아서 필요적 보석은 애당초 처음부터 말이 필요적 보석이지 거의 보석이 안 되고 또 임의적 보석은 기억나세요? 병보석 아니면 웬만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구속 재판 받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전자장치, 그 전자장치 중에서도 발찌가 아니라 전자팔찌를 채웠습니다. 그걸 예. 왜 채웠는가 하면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수용자가 그러니까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 차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손목 형태의 전자팔찌를 채워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석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법원은 이러한 김봉년 씨에게 이러한 전자 팔찌를 부착해서 보석시키는 게 아니라 서민들 중에 정말 힘없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면 방어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걸 하라 그랬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 전부터 도망했고 도망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나쁜 사람에게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됐거든요. 죄질이 안 좋은 상황까지 보석을 했다. 그 점은 좀 아쉽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목형, 네. 시계형 전자장치를 착용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짧게요. 이게 전자장치가 끊기 쉬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석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자 부착 명령을 받은 그 전자 발찌는 흉악범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쉽게 말해서 흉악범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 발찌를 채우고 그렇죠. 위치가 어디 있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보석이고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어떠한 형이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전자 팔찌를 채웠는 거라서 팔찌를 채우고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보석해야 된다. 김봉년 씨는 거기에 대상은 저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김 전 회장 검거됐을 경우 검거돼야 한다. 이런 입장 보여주셨는데 향후 형량을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도망갔잖아요. 예. 뭐 이거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무기 선고해야죠.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이 많은 피해를 끼치고 뻔뻔하게 전자팔찌 끊고 외국으로 도망갈 기회를 살폈다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니까 무기 선고하든지 5년 이상이면 30년이에요. 그다음 전자 그 팔찌 채웠으면 공용 물건 훼손이거든요. 경합 가중하면 45년까지 가능하니까 검찰은 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해야 되고 법원도 거기에 맞는 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봉현 전 회장 도주. 오늘 함께하신 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